아주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나눠야 되나? 어, 네, 네, 제 목소리는 다 들리시죠? 네, 네, 저는 일단, 지난번에 우리 연구팀에서 한동안 이제 작업했고, 이야기 나눴었던 설문지, 가상융합 교육과정 설문지를 받은 응답을 한번 확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6분이 그거를 참여를 해 주셨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봤는데요. 좀 확대해야 더 잘 보이려나? 이게 더 나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음, 이제 이번 이제 원래 회의에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윤석쌤께서 맡아서 해주실 텐데, 네, 윤석쌤 이제 디펜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음, 아니면 좀 인사이트 중에 모자란 거 있거나, 아니, 이런 건 좀 가미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음. 좀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제대로 우리 발표한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 목소리는 괜찮으시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가상융합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제 초안을 만들었고, 저희의 만든 초안을 맞다. 바탕으로 은석쌤, 어느 학교, 몇 학년, 담임이고, 하신지는 알려주셔야죠. 그런 것도 다 해야 될까요? 네, 따야지.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정확히는 이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최은석입니다. 음. 저희 교육과정 연구팀에서는 가상융합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의 이런 XR이, 우리 현장에서 좀 이렇게 교육과정으로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효능감 있는 이런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VR과 이런 XR에 관심이 있는 우리 XR 교육 연구회 및 이제 이런 선생님들의 현장 의견을 좀 수렴하였고, 그렇게 이제 받은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보고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런 이제 가상융합 기술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공교육 현장이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좀 재정립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가상융합 교육 과정을 이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부탁드리면서 이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총 16명, 정확히는 이제 사실 15명이고 한 분께서 두 개 학년군을 좀 나눈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참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 16의 설문 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각 내용 요소별 유지를 해야 되나 제거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XR 가상융합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선생님들의 교육 목표나 핵심 역량에 대한 제언,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을 시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좀 이제 수렴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런 응답자들의 담당 학교급이나 학년군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약 한 75%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예 3, 4학년군하고 5, 6학년군 이 두 구에만 합쳐서 75% 정도를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군, 그리고 고등학교군, 그리고 중학교군, 이렇게 한 분씩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기타 한 분은 이제 현재 휴직 중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기타라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등학교군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거의 80%에 준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로서 응답에 참여하셨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상융합 교육 과정이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적용 학년군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3, 4, 초등학교 3, 4학년군이나 5, 6학년군에서 가장 이제 좀 높은 그런 이제 비중을 좀 차지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합쳐서 그렇고 이제 중학교 1, 2, 3학년군도 꽤 높은 그런 이제 선택권을 이렇게 받았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 기록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본인의 담당 학년군 상관없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학년군을 다 이게 의견을 모집을 한 건데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딱 한 분이 앞에서도 했지만 한 분의 이제 그 응답자분께서는 초등학교 1, 2학년군을 좀 이제 담당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분께서는 좀 특이하다기보다 좀 우리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 게 1, 2학년군을 담당하는 이 유일한 응답자 선생님께서는 정작 그 본인이 담당하는 이 1, 2학년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추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분께서는 초등학교 3, 4학년군 이상을 추천을 하였는데요. 이게 저 표지권이 응답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한 분의 의견을 그냥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좀 좀 이제 전체적인 응답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도 단순하게 이제 개인적 선호를 좀 넘어서서 좀 발달 단계가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교육과정 적용이 좀 힘들 수 있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가상융합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렇게 의견들을 보았을 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커리큘럼의 좀 질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적절한 위계 설정이나 좀 사전 준비 교육이 좀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군도 이 교육 과정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별도로 기초 탐색이나 체험 중심의 뭐 단계 또는 선택적인 좀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응답자 이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분포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분포를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표를 따로 좀 하면 좋을 텐데 정리를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우리 정식 발표할 때는 1, 2학년군에 대해 담당하고 계신 한 분은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 1, 3학년까지 전학년, 1, 2학년군을 제외한 전학년을 얘기하셨고요. 그 6명의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을 담당하시는데, 마찬가지로 3, 4학년부터 딱 고등학교 1, 3학년 것까지. 근데 딱 한 분께서 3, 4학년군을 담당하시는 이 한 분께서 초등학교 1, 2학년군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은 계십니다. 딱 한 분.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중학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고등학교를 이제 담당하시는 딱 한 분께서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휴직 중이라고 하셨던 기타 그 한 분께서는 그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학년대가 있는 연령대가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이 교육 과정을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런 평가를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설계한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평가를 하였나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식 이해라든지 과정 기능, 뭐 주제 중심이나 활동이나 가치 태도와 같은 이 5가지 크게 영역에 대해서 16명이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은 80번의 이런 적절성에 대한 이런 표수가 나왔고요. 5개 영역을 이제 각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전반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부적절이다라고 했을 때 전체 80표라고 했을 때 항목 상관없이 5개 큰 대영역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매우 적절하다가 25표가 나왔고요. 80표입니다, 중에. 그다음에 적절하다가 36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76.25% 정도의 그 의견이 우리의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리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초안이 설정한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목표가 우리 현장 교사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폭넓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를 나온 그런 이 의견들이, 가치 태도 영역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가상융합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 이런 측면도 이제 좋지만, 좀 학생들의 전반적인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치 영역이라든지 인성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고등학교 근무자인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하나 조금 잠깐 끊고 가고 싶은 거는 이게 네. 너무 중요해서 이 학년 그거 적용 학년 잠깐만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적용학년이라면은 예, 요거요. 그거, 네. 네. 아, 이게, 아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음. 우리가 만약에 인사이트를 해서, 아마 뭐 16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우리 협회에서 생각할 때 이거를 적용한다, 이제 가상융합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냥 선생님께서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과 뭐 협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막 두 가지를 좀, 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어느 정도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이렇게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되는데, 그래서 막 딱 이렇게 해서 막 뭐 세 개 영역만 이제 3, 4, 5, 6, 13, 중 13까지만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막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든지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1, 3학년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5, 6학년이랑 1, 3학년까지만 이제 딱 잘라서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음, 우리가 어떤 설문을 했으면 이제 인사이트를 제안을 해야 되는,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운이라도 띄워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에서의 막 우리의 결론을. 이게 이제, 진짜 막 알파요 오메가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그 표본의 이런 응답자 수의 담당 학령군이 좀 아무래도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적인 그런 이제 연구 결과로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섣불로 이걸 가지고 좀 과하게 해석해도 되는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군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나 혹시 이거 가연쌤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 누가 응답했는지는 세부적으로 안 봤거든요. 성함들은. 간섭 안 했겠지, 뭐. 네, 저 했을 했어?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했네. 야, 네, 그러면 했네. 저 중학교 1, 저는 이제 가연쌤 이름 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저게 이제 가연쌤의 의견이고, 제가 고등학교 저 감사. 한 명의 의견이에요. 여기 응답자의 바쁜데도. 학년군 보면은 고1하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한 명씩밖에 없어서 딱 우리 둘 의견인데, 이걸 가지고 딱 언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이런 연구 분석 방법으로 봤을 때 확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게, 뭐 확대 해석이 되겠죠. 안 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가연쌤은 5, 6학년 이제 하고 고등학교 1, 3까지, 중 1, 3, 고등학교 1, 3까지로 했는데, 한번 뭐, 이거의 논리는, 3, 4학년에 뺀 논리는 뭘까? 가연쌤? 어, 삼상용 뺀 건,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 의미에 앞서서 이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열두 살 이상은 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아가지고요. 음, 그래서 저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체크한 어, 건 아니고, 어, 막연히 그래도 고학년은 돼야 이 기기를 썼을 때 음,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체크를 했었습니다. 음, 어, 네, 막, 딱히, 뭐, 그런, 12살이면은, 그러면은, 거의 막 5학년도 안 돼, 막. 6학, 5학년, 6학년부터 다 5,12시구나. 6학년이지 않나요? 근데, 나는 3, 4학년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난 4학년에 가르치고 있고, 나도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애들이랑 그 메타2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엄청 잘은 다루지 못하지.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 나도 올해 처음 한번 해봤는데, 그, 이거가 근데 5, 6학년에 도움이 조금 되면은, 그리고 뭐 기기를, 막 1인 기기, 1인 1기기를 다 이제 때려박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입력하는 것이, 키보드 입력이 너무 어려우니까, VR에서는. 애들이, 4학년 애들도 이번에 그 설문을 받아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 에이, 이거, 이 키보드 입력하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렵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죠. 저는 내려서, 저 네, 같은 저는, 어, 경우는 그 이제 가연쌤과 달리 이제 고등학교 근무자로서 봤었을 때도 저도 이제 사실 동일하게 김가연 음, 선생님이랑 동일하게 지금 응답을 했어요. 초등학교 음, 5학년 이상이라고. 음,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가연쌤 생각처럼 처음에 이제 응답하는 그 논리처럼 일단 어느 정도 이상, 나이 이상 돼야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엑살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교육과정 사항, 사실 음, 타겟으로 하는 기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듈이나 그런 분야들이 사실은 HMD 말고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뭐 제작하고 뭐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약간 VR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6학년으로 이상 정도를 권장하면 어떨까라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HMD가 이제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도 너무 무겁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아직 그게 긍정적이고 사용해도 좋다라는 근거는 없는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는 많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VR 기기 HMD에 한해서만큼은 굳이 3, 4학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최섭쌤이나 이제 수연쌤이나 뭐 초등학교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지만 나빴다라는 게 아니라 좀 그 적절한 학년군인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과정 이거의 가상교육과정을 봤었을 때는 3, 4학년 넣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반대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 응답한 건 어디까지나 HMD 때문에 저렇게 응답한 거였어요. 어. 근데 내가 이 타겟층이 나는 타겟층을 최대한 넓히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막 수요가 생기니까, 이게 타겟층을 최대한 넓히는데, 이제 그 디벗이 도입되는 그 기준도 뭐냐면은 타자를 칠 수 있는 3, 4학년부터 디벗이 다 도입이 돼 있어요. AI, 그래서 크롬북이 다 3, 4학년 다 이제 저희 학교도 다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자를 칠 수 있고 없고가 엄청 크게 AI 쪽에서는 작용을 하니까 이게 3, 4학년부터 디벗에 들어가고 디벗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다루면서 XR 컨텐츠나 에디터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딜라이트 X 같이 막 그래서 아, 네, 좁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 있긴 한데 범석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저도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는 음, 저희가 이제 내용 체계표 같은 거 보면 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좀 작성됐다고 보거든요. 음, 이제 HMD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결론은 저는 3, 4학년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음, 이유는 아까 은석쌤 말씀하신 것처럼 HMD가 사실 성인이 써도 한 10분 이상 쓰면은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한 번씩 빌려서 이렇게 씌워보면
5학년 중에서도 체구가 작거나 또는 여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수업을 하고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걸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교육과정에서는 꼭 HMD를 XR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HMD를 바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메타버스 세계나 확장현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또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엑셀 사례, 뭐 이런 것들을 3, 4학년 때 윤리적인 부분 다룬 다음에 5, 6학년에서는 직접 쓰고 그 컨텐츠를 체험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계하면 발달 단계에 맞게 작성하면 교육과정 운영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선 교육과정은 3, 4학년 군까지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그거는 제한을 할 때는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죠. 뭐 HMD를 씌우고 안 씌우고는 이제 나중에 또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어떠세요, 은석쌤? 아, 애매하네요. 이게 음, 참, 이게 좀 우리 대답 분석이, 음,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 4학년 어쨌든 그 인원수가 좀 적거든요. 저는 이 고등학교 이거 1, 3학년군에서 이거 이름이 이게 표수가 적게 나온 이유는 우리 애가 짠 이런 교육과정의 수준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적다라고 분석을 했고 3, 4학년, 1,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어려서라는 부분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이런 뭐 내용들, 그런 학령군 의견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그래서 3, 4학년군을에게 이게 적용해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결론은 낼 당위성이 있는가? 에 대해서는 이 응답반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제 최섭 쌤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하시고 싶으신 것도 있고 음.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좀 법용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어 네. 이게 3, 4학년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는 부분들이, 어,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그렇게 딱 결론을 바로 내버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딱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석된 경향성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면 우리는 데이터와 이 응답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100개씩 있어야 돼. 막 100명씩 아, 막 그렇죠. 이제 막 네. N수가 다 돼야 되고 막 그런 음, 것까지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음, 막 3, 4학년에 하는 것으로 우선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음,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싶은 거죠. 막 음, HMD를 넣고 안 넣고는 그 음, 이후에 하지만 이게 3, 4학년에 아예 배제시키게 됐을 때에 그 수요층이 너무나 급감을 하게 되는 거야. 음, 이거 3, 4학년이 좀, 뭐라 할까나, 애들이 시작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막 배제를 시키고 막 1, 2학년처럼 이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과정으로 하기에는 그 수요층을, 타겟층을 너무 좁힐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또 막 이제 딱 영재 학급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XRT에서 맡아서 할 건데, 저희는 교육과정상에서 3, 4학년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3, 4학년 막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하게 돼버리면은 어, 너무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돼서, 저는,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딱 줄여버리는 순간에, 예, 수요가 반토막이 돼버려. 어떻게 보면 3분의 1 토막이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MD는 차차 더, 앞으로 더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 이번에 가상융합 거기에서도, 어,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가상융합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안드로이드는 이건 뭐야? 지금 가연쌤이 뭘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그 연령 Anyway, 제한 then find 보니까 allowed to use. 오케이. 근데 얘가 메타 오피셜 자료는 아니라서 정확한지 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3세에서 10세로 낮췄다고 음, 해요. 그래서 최수쌤이 말씀하신 바도 맞는 것 같아서 3369 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어쨌든 가상융합교육 과정 자체가 VR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뭐 AR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일단 넣고 VR의 적용 논의는 좀 더 저희 모집군을 더 늘려서 그때도 음,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넣는 오케이. 걸로 하고. 우선은 넣는 네, 그러면 방향으로. 일단은,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3학년 초3부터는 이제 이런 엑셀, 초1, 2는 이제, 어, 엑셀 리터러시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걸림돌적인 그런 이제 저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 교육 과정을 권장한다라는 결론으로 일단 그거는 내면, 해보는 걸로 하시죠. 정리를 네. 하시죠. 아이고, 또 뭐 얘기 나오면은 다시 얘기하고. 네. 저 하나 더 저는 고등학교 1, 3학년 이거 저는 고등학교 1, 3에서 왜 애들 막 시험 공부하는데 이거 넣어도 되는 거야? 막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 3학년은 체크를 안 했었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가능한 건지 1, 3학년 막 엄밀히 교육과 말해서는 어, 그때도 했지만 이제 그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 기존에 음, 얘기하고 설계 내용 요소를 뽑으면서 한 거는 되게 음, 좋은데 음, 그 내용 요소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취 수준 음, 네, 그 수준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 요소를 성취 수준별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 나갈 건데 그 나가는 방향성이 고등학교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요, 이제 궁극적으로는요, 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시외 교육 과정을 어쨌든 목표로 한다고 쳐요. 음, 그러면은 그거는 학년군이 이렇게 전학년 범위는 학년군은 안 될 음,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군까지도 전 되게 좋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음, 되는데 당연하죠. 교육과정상 단위 학교에서 요구할 수준으로 하려면은 되게 디테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음, 초등학교하고 많이 상반될 거라서 음, 좀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과정을 좀 수렴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음, 그건 잘 쳐줘야 중학교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음, 해요, 사실. 음. 가연 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1, 3 가능?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엑셀에 대한 개념은 그, 그 어떤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거에 대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음, 고등학교군에 들어가려면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가상 융합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교과가 만들어지면 그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뭐, 우리 교육과정의 응답을 지금 뒷내용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뒷내용을 보면은 제작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지금. 음, 음, 그래서 이 그럴 내용의 수 그런 있어. 응답이 부정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또는 요 내용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면이라고 했었을 때 음, 그 제작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 요소가 조금 빈도가 있게 나온 편이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질문지를 지금 좀 보긴 했는데 아마 응답하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초등 선생님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네, 싶어요.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 고등학교에 교과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 제작이 콘텐츠, 들어가요. 네, 이런 가상 융합을 제작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범석쌤은 고 1, 3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응답할 때는 그냥 포함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음, 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을 정말 뭐 얼리얼이나 이런 식으로 고급화된 내용들이 있어야,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 음, 내용이 너무 쉽고 하면 평가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근데 또 성취 수준이 너무도 어렵게 잡히면 음.
초중고가 연계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등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시를 이제 막 하는 과정에서는 예, 타겟층을 좁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5, 6학년 정도로 막 좁혀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중학교로 해보고 막 그다음에 또 뭐 3, 4나 고 1, 3까지도 막 이렇게 넓혀서 막 이 순서를 하면 되겠네. 예, 만약에 학교 고시 과정을 만든다 하면은 5, 6학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가상유학 교육과정은 3, 6에서 막 이제 3, 4에서 고 1, 3까지도 하는데, 우선 딱 실제로 고시 과정으로 하려면은, 실현하게 시키려면 초점을 또 타겟층에 맞춰야 되니까, 큰 컨셉은 이걸로 가져가되, 이제 타겟층을 좁혀가면서, 어, 저는 어, 그래서 그냥 제일 이제 유효한 범위라고 보면은 초3부터 고3이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 효과적인 그런 교육과정의 형태로는 5학년부터 음, 중3까지로 그럴 것 같아. 압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오케이. 생각은 그렇, 하는데요. 일단은 아직 우리 뭐 디테일하게 얘기 나눈 거 어, 아니니까 어, 조금 더 한번 보시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이어서 하면은 좀 이제 그런 이제 여기 이런 이건데 그 지금 제가 나중에는 이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이해적인 부분, 과정 기능이나 뭐 주제 중심, 뭐 활동, 가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보통이다라는 의견들이 한 15건 정도가 나왔어요. 80표 중에. 그래서 18%, 20% 정도 준하더라. 그리고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4표 정도에서 한 5% 정도는 우리의 이런 교육과정의 이런 일부 요소들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분명 한 이제 저기 75% 이상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적절하다라고 본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런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은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올바른 아이들의 그런 기술 활용 교육을 넘어선 가치관 형성에 좀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 이렇게 부적절하다나 보통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소수의 의견들이 일부 있었지만, 일단 아무래도 좀, 이런 엑셀 교육 과정이 본인들이 이제 담당하는 학년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고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초안의 내용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거를 우리 아이 1, 2학년군 이런 너무 저연령층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또는 콘텐츠 좀 제작이나 디지털 제작 교육 자체가 좀 힘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다라는 건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부분이 적절하다였어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 그게 매우 적절하다 아니라 적절하다가 거의 이제 45% 정도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응답이라 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보통과 이제 좀 매우는 좀 그렇고, 보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좋음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좀 미묘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압도적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좀 이제 그 적절하다 또는 매우 적절하다에 체크는 했지만, 좀 특정한 내용 요소 일부들에 대해서는 좀 제거나 보완 의견을 좀 제시한 응답자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좀 하고, 제거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목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지언정, 세부적인 이런 우리가 뭐 구성을 하거나 디테일한 이런 성취구 수준이라든지 내용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구성하거나 학년별로 좀 난이도 위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만질 필요는 있겠더라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3, 4학년군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이런 내용 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주관적인 이런 이유들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초등은이라던가
하나가 이제 직업 제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콘텐츠 제작까지 가면 일단 초등 수준에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고학년 대상으로 그런 단어, 내용 요소들을 좀 밀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정성적인 의견들이 보면은 이런 교육 과정이 이런 현장에서 보았을 때 좀 교사들의 눈높이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좀 조정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초등학교의 그런 발달 단계 고려하였을 때 그런 좀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를 현장 맞춤형으로 좀 조정하는 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를 필요 없죠? 네. 지식 이해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 나 미안. 음? 직업과 윤리를 없앴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도 직업이 있었지만 여기 밑에 여기 지식이해 범주에서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얘 없으면 뭐 넣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 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 이 영역에서는 뭐, 가상융합에 어딨어. 가상융합에 약간 좀 그런, 여기 지금 문제가, 여기 있다. 그런 융합의 좀 개념이나 뭐, 분류나 막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고, 뭐,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식 요인들은 괜찮았어요. 가상융합 기술과 사회 변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가상융합의 이런 좀 발전과 미래 이런 것까지 괜찮았는데, 좀 직업적인 그런, 여기가 아니네. 여기 있다. 이런 직업과 윤리가 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거했으면 어, 좋겠다. 어. 라고 이러는데, 이게 이유를 좀 분석하면은 좀 이제 가연쌤도 저기 이거 직업 제외라고 제가 체크하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좀 어렵다거나 약간 좀 뭐랄까, 음, 가상융합 교육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목표, 역량 자체가 좀 이런 직업윤리나 이런 직업 쪽으로 너무 그거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측면, 그러면은 막, 가연쌤은 혹시 직업과 윤리 대신에 혹시 대체할 만한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융합 거기 그거를 같이 띄워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막그 내용 체계를 어, 여기 이게 우리가 사실 위의 세계하고 아래 세계를 나눠야 되는 게 음, 이게 기초 교육과정이고 이게 심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되는 음, 대응하는 이 단어 만들면서 직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고고학년들 대상으로 직업이 나온 거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이 직업보다는 약간 이런 직무 분야 이런 걸로 가면 너무 특성화 고등학교 쪽이고. 혹시 막 어, 가연쌤 떠오르는 게 있는지 막 없으면 저는 그냥 하면 음. 제작을 넣는 건 어려울까요? 아, 뭐 가상융합 개념과 영향에서 막 이제 심화해서 그러니까 네, 제작은 개발로, 기능이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과정 기능에서 어떻게든 좀 제작을 넣고 막 아니 뭐 컨텐츠 이해 뭐 그러면은 뭐 개발 근데 여기 가상융합의 과정 기능에서 이거 투표된 걸 보면요. 제거됐으면 한 요소 중에 제작에 대해서 되게 조금 어, 부정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작. 그냥 단순하게 음, 내용 요소 키워드로만 나와 있어서 직업과 제작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조금 더 그런 우리가 정확하게 학년군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뭐 1, 2학년이나 3, 4학년군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얘는 좀 과하다라는 응답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이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그때도 계속 이거 제작에 대해서 저도 사실 긍정적이진 않았잖아요. 저는 제작보다는 좀 체험과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계속 입장이었던 것처럼 그러는데 제작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의견은 계속 니즈는 있었으니까 우리들 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제작 부분과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좀 고학년 쪽으로 좀 밀어두는 걸로 조정을 이렇게 한다면은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가연쌤 중학생 애들 데리고 이런 거 이제 좀 물론 이제 어려운 뭐 얼리얼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딜라이텍스 수준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좀 하게 어, 된다라면은 우리 중학생들 하잖아요. 가연쌤 뭐 유니티도 해요. 중학생들이요. 중학생 애들 그러면 유니티를 애들이 해요? 애들이 네, 충분히 하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음, 이게 결국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XR 가상융합 교육이 음. 교과군에 따지면 기술이랑 정보에 가깝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교과군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건 실습 제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율을 들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저희 정보교과에도 어, 학생들이 코딩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이 가상융합 제작이랑 저는 코딩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을 그 초등학생들은 블록 코딩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융합 제작도 그 좀 난도를 조절해서 초등, 중등, 고등 순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단계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직업과 윤리를 넣었을 때는 너무 상투적인 내용만 다 들어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큰 의미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제거라고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그 윤리는 막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직업으로 너무 한정 짓는 거는 좀, 뭐, 가상융합에 뭐, 모르겠다. 하여간,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윤리는 좀 놔두고 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자. 근데 음, 여기서 잠깐 음. 윤리를 싫어하는 굉장히 사람 있나? 아니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가상융합 응답자들 중에서 가상융합 교육에서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량, 니즈가 윤리적인 사고력이라고 응답을 음,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음, 측면을 긍정적으로 분석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 위에서 직업 윤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윤리가 아니라 직업 쪽이 문제라고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대답을 했지, 윤리를 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을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없던가 거의 없는 건가 그건 봐야 되겠는데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직업만 바꾸면 되겠네요. 뭐 직업이라는 단어. 그렇죠. 어, 일단은 지금 여기 나온 어, 것만으로 봤을 어, 때는 일단 어.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여간, 오케이.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네. 하는 것으로. 아니, 저는 메이킹에 대해서 지금 4학년 애들이랑 지금 경진대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딜라이텍스 간단한 진짜 코딩이랑 이런 거는 실제로 코딩이 많이 5, 6학년에 많이 들어왔고 그, 오늘 또 막 다른 학교 가서 보니까 3, 4학년 이 체험식으로 코딩 활동 뭐 막 5차시, 막 10차시, 막 이 정도씩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막 제작이라는 것이 또 특히 고학년으로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진짜 아까 가연쌤 말대로 수준을 낮춰가지고 제공하게 되면은, 제작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왜 제작을 없애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이 교과 제작에 자체가 대한, 네네. 말씀하세요. 네, 먼저 말씀. 저는 우리 기존에 얘기했던 아, 얘기라서, 네, 먼저. 그래도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는 교과 자체가 기술이잖아요. 음, 저는 기술인데 제작 이 카테고리를 뺀다는 게 어, 나도 안 있어야 맞지 된다고 않나 생각해요. 싶어서 네, 저도. 어? 그리고 윤리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 너무 좋은데 그 윤리를 잠시만요. 네, 음, 윤리를 하나의 큰 꼭지로 두는 것보다 그냥 다른 요소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윤리 무조건 넣어야 되는 요소긴 하나 뭐 가상융합의 활용과 윤리 이렇게 저희가 내용 요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안에 그냥 하나 그냥 몇 차시 정도로만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지 윤리를 크게 빼서 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 윤리에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음, 가상융합이라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의 일부분인데 음. 어, 근데 뭐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뭐 범석생 아까 뭐 얘기할 거 있었나? 아닙니다. 아니었어.
우리가 근데 이거 내용 요소를 짜고 그거 했었을 때, 좀, 그게 좀 논란이 이렇게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불붙은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교육 과정이냐. 그거였어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이 교육 과정을 바라보는 게 이제 이게 기술 교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그거 사실 저는 좀 부차적이고. 그럴까 봐 이런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좀 범위를 줄이거나 없애자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상융합 교육 과정의 필요성은 이런 미래 사회에서 이어지는 이런 가상융합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 현실에 확장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런, 그런 이제 미래의 이런 폼팩터가 될 건데,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디지털 시민성을 좀 바꾸자고는 했지만, 그런 거를 길러주는 그런 연결 매개체로서의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지. 사실 저는 이거를 좀 기술 교과로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면은 이제 사실은 정보 교과라든지 이미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교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 과정이나 저기 정보 교과에서 충분히 거기서 이렇게 더 확장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영역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그 제작 쪽은 좀 비율을 줄이거나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메이킹의 필요성도 계속 있는 부분, 니즈가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가 결국 계속 얘기하다가 둘 다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 조심스럽네요. 어, 저는 아니, 이게 음, 기술 교과나 뭐 정보 음, 교과의 하위 교과로 뭐 그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처럼 그렇게 넣자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네, 이 색깔 자체가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을 뺄 수 없다고 음, 드렸던 거였고, 음, 그리고 윤리를 했을 때 이 내용 요소들이 뭐 몇 차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상융합 교육 윤리에 대해서 뭐 10차시를 하는 건 저는 그렇게까지 할 내용 요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몇 차시로 할지는 뭐 10차시까지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 차시는 이따가 나중에 구현화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AI 같은 것도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가이드가 너무 없는 거야. 네, 근데 AI보다 XR은 더 없어, 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하는 설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 타이틀로 달고 갈 만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뭐 직업이 제일 걸리는 거니까 이제 소거법으로 직업 정도는 하고 윤리는 조금 보류하면서 없앨지는 진짜 막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없다. 뭐 아예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소외시 되게 됐을 때는 없애는 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비중 분배에 대해서는 좀 더 음, 고민이 좀 진짜 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표본수가 지금 너무 적기도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다 맞아. 보니까, 네, 일단 오케이, 마저, 넘어가자. 네. 네, 마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 메이킹에 대해서는 저도, 저는, 꼭 네, 실제로 이제 이거를 교과서를 만든다 생각했을 때 메이킹 없이 막 그런 실습 없이 이게 이 엑셀이랑 과목을 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막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음, 그 맞아. 저도 그 어, 부분에서 이제 어, 결국은 동의해가지고, 맞아, 뭐, 한 건데,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자분들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유지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이렇게 다 활용하고 제작하고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니즈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제거했으면 좋겠던 부분에다가 이제 그 제작 방법 그리고 또는 이거 기기 종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 도구, 제작의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어려워 보인다, 모호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또는 난도 조절, 학년들의 발달 단계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그런 제시되는 활동의 종류나 콘텐츠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만져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빠져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좀 부담감에 대해서 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견들도 꽤 있더라라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 실제적인 여기 좀 섞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좀, 뭐랄까, 현장 적용이 좀 가능한 수준으로 난이도 같은 거는 좀 재구성 좀 하고, 뭐랄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나리오 구성이나 이런 가상 융합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처럼 좀 기술적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요소들을 좀 부각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상융합에 대한 이런 여기 실제 여기 내용 요소에 관련해서는 봤었을 때 이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얘기는 큰데 매우 적절하다의 비율이 매우 적은 좀 그런 부분이었고, 보통이 다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좀 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 태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윤리적 책임, 지적재산 보호, 뭐, 현실과 가상에 대한 그런 균형 감각? 뭐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이나 윤리 관련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도는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좀 이제 문화 향유나 뭐야 여기 뭐 저기 어디지?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렉 걸렸어. 네. 지금 잠깐 꼬였어.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지금 아니, 이 뭐, 다음에는 꼭 PPT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어, 정리하고 어, 해야지. 제가 너무 네, 시간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네, 좀 이제 좀 모호한 신기하네.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요소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고 여기였구나. 그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문화의 향유 이런 부분이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그냥 모호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음, 말이냐라는 그런 좀 키워드의 그런 거를 좀 가상융합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문화 좋겠다라는 향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웰빙과 이런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추가적인 의견들이 음, 있었고요. 수업 시간 약속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내가 한 거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최소 쌤이 적으신 아니야, 건가요? 다는 아니에요. 이거 한 대답인데요? 그래? 된가? 내가 다 적었나? 설명 바랍니다. 아, 네. 저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회의 주체성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 썼네. 네, VR 수업 시간, 네, VR 실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그런, 저도 과학 교과서 쓸 때, 안전 파트를 제가 맡아서 쓰긴 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과학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조혜진 선생님께서 그때 같이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잘 알려준다. VR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도 한 꼭지로 좀 고려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런 약속을 제가 애들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VR 수업 시간 약속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랑 뭐 잘 물건을 다 치우고 합니다. 그다음에 딱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뭐 좀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상융합 활용과 윤리에서도 뭐 내가 아니죠? 네, 그래서 가상융합 활용과 윤리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이거 안 들어가져요? 네, 이거 로그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좀 한 꼭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안전 꼭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치. 거죠, 결론은? 그다음에, 몰라. 아니, 뒤에 거는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네, 실제, 네. 아니야, 막 그거는 나중에 총론 파트 정도에서 쓸 법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VR 될지.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VR 교실을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적인 그런 뒷받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막 하고, 그냥 포인트는 그냥 안전. 네, 어, 알겠습니다. 안전.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우리 가상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았을 때, 우리 이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상융합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현실 세계로부터 약간 확장성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상호작용하고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 제한을 좀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더 확장된 그런 세계를 통해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약간 그런 이제 폼팩터로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표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디지털 시민성 대신해서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냐라고 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반 정도만 해주셨는데, 뭐 디지털 윤리 역량, 뭐 활용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연구팀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얘기할 때도 이거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용어를 뽑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영상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설문지, 디지털 시민성 대신으로 다른 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 디지털 시민성, 시민교육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소양 있으신 분께서 이게 너무 되게 러프하고 너무 크다. 함축적인, 어, 모호한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역량들 대비 너무 그 준위가 높다. 그러니까 음, 좀 같은 준위로 좀 구체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의견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맞아. 좀, 그게 없네요. 의견들이 또 딱 음, 떨어지는 부분이 좀 하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윤리 시민성에, 역량도 애매하고 어, 해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이거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결국 전체 회의에서 이거 나왔던 얘기라서 맞아. 정리를 하려면 오늘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요거를 좀 답을 못 내렸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떡하지? 그거 필수 질문으로 했어야 됐었나? 그러게요. 이거 좀 미안. 어렸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거까지 필수 질문하면 욕먹을까 봐 안 넣었더니, 어. 막 이렇게, 이거 넣었어야 됐었네? 막, 그래서 아, 이게 좀 고민이고요. 일단 얘를 잠깐 스킵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네. 빨리 답이 안 나올 것 네. 같아서.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이런 중요하게 길러서 하는 역량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윤리적 사고력이에요. 윤리적 사고력이 제일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하고 창의적 사고력이 10회 정도, 협업 능력이 8회.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상융합 교육을 통해 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제공해야 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단순 지식 습득 이런 걸 넘어서서 좀 더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과 역량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윤리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다라는 것은 뭐 컴퓨팅 사고력이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기술적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중시하는 부분이 이런 좀 인문사회적 역량이 좀 이런 미래사회 이런 시민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좀 더 이게, 더 넓은 그런 확장된 세계에서의 그런 새로운 문제 해결과 넓은 시야를 길러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과정의 목표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기술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그런 소양을 좀 균형 있게 다루는 부분에 대한 그런 강점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거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탐구할 때 넣을 거니까 참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융합 교육과정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들의 이런 학교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안전이 진짜 되게 크게 나왔어요. 아까도 나왔던 거지만 이런 엑셀이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를 얘기를 할 때는 생각보다 이제 그런 요구치가 높더라. 확실히 안전이 되게 이게 중요하고 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직도 보급이 많이 안 됐고 구비하지 않은 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대여라던가 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대여 내지는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사 연수나 전문적인 그런 신장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낯설고 아직까지도 우리 연구에서조차도 이런 H&D라는 이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전문성 신장이 일반적인 그런 교육과정 적용에서 필요하겠다. 예시 여기 봤어도 막 기기가 없으면 하기 어렵다라든지 등등의 이런 의견들을 보았을 때 좀 뭐랄까 기기 제공이나 콘텐츠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된다라면은 우리 교육에서 좀 성공적으로 이 가상교육 융합 교육 과정의 안착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리 교육과정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인프라나 좀 교사 전문성 구축이 어떻게 좀 이런 전제 조건을 좀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당위성 제시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여기 이제 이거 노고도 많았고, 우리 이제 이런 프로젝트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회장님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김수현 회장님.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의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위계성이나 좀 난이도 조절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좀 실용성과 좀 이제 그런 기술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이나 기기 제작 쪽으로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좀 이제 윤리적이나 이런 좀, 아이들과 다룰 수 있는 그런 좀 인문학적이나,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더라. 그리고, 기기 도입이라든지 그런 이런 좀 선행 조건을 어떻게 하면 좀 선결과제가 돼서 이 교육 과정이 조금 더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설문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상영어 교육과정 설문지 분석한 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 혹시 막 범석쌤이나 가연쌤 디지털 시민성 말고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막 디지털 윤리 역량, 막 그다음에 디지털 막 활용 능력? 그러니까 융합 사고 거기에 나왔던 막 그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융합적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협력적 소통 능력,
디지털 시민성이 딱 나오니까 얘 력이 아니다 이거지. 예? 얘는 력이 아니라 엄청 큰 단위다. 그 디지털 시민성 안에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력적 소통 능력 세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이거를 막 같은 이게 막 준위에 놓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막 떠오르는 력자로 끝나야 될 것 같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주고 없으면은 뭐 좀 더 생각해보자 다 같이. 저는 아까 내용체계표 어, 말씀하실 때 이제 음, 윤리 같은 부분은 뭔가 차시 구성도 좀 어렵고 음, 이렇게 내용 체계상에서 큰 범주로 다루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오히려 저는 역량 쪽에 이런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이게 전 범위에 맞아, 맞아. 걸쳐서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XR 기술자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XR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을 길러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음, 역량에서도 윤리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용 음, 체계보다는 오히려 역량 쪽에 넣어서 전체 내용에서 이 윤리적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가져가는 음.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추천하는, 윤리적 력으로 끝나려면 어, 윤리적 활용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인리적 활용 능력, 네, 킵해둬야지, 막. 어, 혹시 막 가연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어, 너무 공감하고, 범석쌤 말씀 너무 공감하고, 여기 윤리적 태도 역량? 이런 단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윤리적 태도 역량. 어, 오케이, 막, 윤리적 태도, 그냥 윤리적 태도라고 적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미안해요. 한번 다시 얘기해 줄래? 범석쌤? 력? 아 윤리적 활용 능력이요. 윤리적 활용 능력. 저희 오케이. 그 기술과정 교육과정 보면 저희 실과교육과정 보면은 거기서도 뭐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음, 있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윤리적 뭐 기술 활용 능력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하나씩 얘기하라고 제가 쪼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12시까지만 바쁜데, 막, 다들, 고생하셨고, 네, 더 얘기할 말씀, 은석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 하신 말씀 불태웠다? 네. 수고. 이거, 네. 이거, 이 좀, 뭐야. 그거, 얼리얼 그거 하느라 그쪽으로 한동안 고민하고 힘썼더니 이제 여기가 약간 좀 거리가 먼 느낌이어서, 맞아. 몰입이 야, 좀 안 되긴 하는데, 어, 어렵네요. 야, 우리가, 맞다, 이 고민했었지라는 거를 좀 어, 되돌아본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때 회의를 할 때, 이거 언제죠, 원래? 이거 이번 주에?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이요? 막 부랴부랴 일요일 몇 했지. 시죠? 9시인가요, 우리? 회의가? 우리 8시인가? 뭐, 거기, 나 볼게. 뭐, 8시인가면 다시 알려줄게. 8시? 네. 어, 어, 시간을 어, 비우려고 한번 어, 해볼게요. 어쨌든, 오케이. 네. 와, 야, 우리 59명이나 됐어, 뭐, 응? 여기, 원래. 잘 오케이. 정리해가지고 하는 걸로. 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할 말씀 네. 없죠? 3, 네. 2, 1,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땡큐.